무식한 파출부녀는 이제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남편 개원 자금까지 대줬던 15년의 헌신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순순히 물러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가 새로 바뀐 남편 병원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확히 일주일 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하고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하얀 이혼 서류가 식탁 위로 거칠게 날아와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식탁 끝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파출부나 하던 무식한 년이 내 귀한 의사 아들 발목을 잡아. 도장 콱 찍고 당장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식탁 위를 뒹구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성환의 도장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성환은 거실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시선 한 번 주지 않는 성환의 옆모습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야? 내가 밤낮으로 식당 바닥 기어다니며 당신 뒷바라지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사람을 버려? 성환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피곤하게 진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너도 그동안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짐 싸서 나가. 성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환의 옆으로 다가가며 내게 윽박질렀습니다. 아이고, 지 남편이 잘나가는 의사 원장님이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뻗대. 그동안 내 아들 피 빨아먹고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기어나갈 것이지.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버텨. 시어머니가 바닥에 놓인 내 캐리어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나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분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반듯하게 밀어 시어머니 앞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잘 머물다 갑니다. 두 분 원하시는 대로 도장 찍어드렸으니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딴 말이나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서류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놓인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덜덜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15년 전 나의 20살 시절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번화가 구석에 있는 낡은 백반집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불판을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백반집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바로 젊은 시절의 성환이었습니다. 성환은 늘 식당 구석의 좁은 자리에 앉아 가장 값싼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성환의 앞에는 항상 두꺼운 의학 서적과 낡은 고시 책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성환이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나는 밥을 나르면서도 자꾸만 성환의 테이블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성환의 어깨는 항상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바라보는 성환의 눈빛만큼은 별빛처럼 맑고 처연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주방 이모 몰래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을 작은 접시에 가득 담았습니다. 나는 쟁반을 들고 성환의 테이블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반찬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이거 안 시켰는데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반찬 추가할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성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유, 돈 안 받아요. 그냥 식당 이모 몰래 주는 서비스예요. 맨날 책만 보시는데 밥 모자라면 팍팍 더 퍼드릴 테니까 이거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서 의사시험 꼭 붙으세요. 성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접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성환의 귀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성환이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정말 눈물 나게 잘 먹을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식당이 한가해질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환은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의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환이 고시원 좁은 방에서 매일 밤을 새우며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퇴근할 때마다 남은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성환의 고시원 앞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내가 우산을 쓰고 반찬통을 품에 안은 채 고시원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성환이 낡은 우산을 쓰고 달려와 내 손에서 반찬통을 건네받았습니다. 성환이 비에 젖은 내 어깨를 털어주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성환의 눈동자가 빗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환이 젖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은 이렇게 쥐뿔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시원 신세지만 너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절대 안 잊을게. 나중에 의사 돼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면 내가 꼭 너 호강시켜줄게. 평생 내 예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약속해. 나는 성환의 맑은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내 삶의 성환은 처음으로 찾아온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성환의 두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나 튼튼해서 식당 일 하나도 안 힘들어. 오빠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꿈 이룰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뭐든 다 도울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나는 그날 성환의 맑은 눈빛을 믿고 내 청춘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걷던 나는 걸음을 멈추고 15년 전의 나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환의 의대 본과 시절 내내 나는 낡은 백반집 일과 새벽 우유 배달을 병행했습니다. 성환의 학비와 고시원 월세, 그리고 두 사람의 생활비를 오롯이 내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성환이 의사 국가고시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내 품으로 뛰어들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시원 앞 좁은 골목길에서 성환이 내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나 합격했어. 드디어 의사가 됐다고. 내가 성환의 등을 토닥이며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할 일만 남았네. 성환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 살린 거야. 평생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마. 성환이 전공의 과정을 밟는 동안 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환의 공부에 금전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게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해오는 예단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거니? 내 친구 며느리는 13개를 해왔다더라. 내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성환 오빠 학비 대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요. 개원 자금도 모아야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더 벌어서 꼭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탁자를 탁 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사 며느리 자리가 거저 얻어지는 줄 아니? 내깟 식당 종업원이 내 아들 꿰찼으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살래? 성환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자 번듯한 병원을 차릴 개원 자금이 시급해졌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일하던 백반집을 그만두고 부유층 동네의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이 훨씬 높았지만 그만큼 노동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남의 집 대리석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넓은 화장실 변기를 맨손으로 닦았습니다. 하루 종일 세제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다 보니 내 손은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부드러웠던 손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은 붉게 갈라져 피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명절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친척들 앞에서 나를 병풍처럼 세워두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는 집에서 얌전히 내조만 해. 의사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밥 해먹이고 옷 다려주는 것도 큰일이지. 큰어머니가 과일을 깎는 나를 힐끗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개원 자금은 넉넉하게 보태주셨나 봐. 요새 의사사위 얻으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기본이라던데. 시어머니가 내 옆구리를 꼬집으며 큰어머니를 향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돈댁이 워낙 조용히 사셔서 그렇지 지방에 땅이 꽤 있는 알부자야. 우리 성환이 기죽지 않게 팍팍 밀어주시기로 했어.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거실에서 떠드는 사이 부엌으로 돌아온 내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윽박질렀습니다. 너 친척들 앞에서 행여나 남의 집 파출부 노릇한다고 입방정 떨지 마라. 내 아들 얼굴에 똥칠할 일 있어? 누가 물어보면 친정에서 용돈 받아서 쓴다고 해. 내가 싱크대 설거지통에 거칠어진 손을 담근 채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내 등짝을 찰싹 때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대답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과일이나 빨리 깎아내와. 꾸물거리지 말고 모양 예쁘게 깎아라. 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이었습니다. 성환이 술 냄새를 풍기며 피곤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성환의 무거운 외투를 받아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저녁은 먹었어? 속 쓰릴 텐데 꿀물이라도 타줄까? 성환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짜증을 냈습니다. 선배들이랑 먹었어. 피곤하니까 쓸데없는 말 시키지 말고 불이나 꺼. 내가 성환의 무릎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성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내 직업 숨기시는 거 조금 속상하더라. 친정 거짓말까지 하시고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성환이 내 거친 손을 탁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환이 내 손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을 빤히 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마누라 남의 집 변기 닦는 파출부 한다고 자랑이라도 하라는 거야? 제발 피곤한 사람 붙잡고 징징대지 좀 마. 나도 밖에서 기어다니면서 돈 버느라 미칠 지경이니까. 내가 바닥에 덩그러니 앉은 채 서운함에 목소리를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남의 집 변기 닦으면서 돈을 버는데 당신 병원 차려줄 개원 자금 보태려고 내 몸 부서져라 일하는 거잖아. 내 손이 부끄러워. 성환이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렇게까지 하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왜 나한테 유세야?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좀 해. 성환이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붉게 갈라지고 거칠어진 내 두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청춘을 바친 헌신이 어느새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4개월만 성공해서 병원 자리가 잡히면 성환도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성환은 마침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잔뜩 끌어모아 번화가 구석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작은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 축하 파티가 열리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성환이 입고 갈 최고급 정장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미에 뜨거운 스팀이 하얗게 피어오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남편이 드디어 번듯한 병원의 원장님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지난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환이 안방에서 하품을 쩍쩍하며 걸어 나와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다림질을 마친 빳빳한 셔츠와 바지를 양손에 받쳐들고 성환에게 건넸습니다. 성환이 옷을 받아들며 미간을 깊게 구겼습니다. 바지 주름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신경 좀 써서 다리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내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돋보기를 안 쓰고 다렸더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나 봐. 5분만 줘. 얼른 다시 반듯하게 다려줄게. 성환이 바지를 거실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됐어. 손님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언제 다시 다려. 그냥 대충 입을 테니까 오늘 병원에는 절대 올 생각하지 마. 내가 바닥에 떨어진 바지를 주워들며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첫 개원식인데 아내가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나 구석에서 손님들 다가만 내오고 조용히 일만 할게. 성환이 내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무릎 다 튀어나온 낡은 바지 입고 오게. 화장도 안 한 맨얼굴에 손은 굳은 살 투성이잖아. 의사 사모님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하니까 제발 눈치 좀 챙겨. 성환이 넥타이를 거칠게 매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내가 입고 있는 색바랜 바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지만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환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가 이런 취급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앞치마를 고쳐 매고 남의 집 변기를 닦으러 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달 뒤 성환의 의원에 새로운 의사가 합류했습니다.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의 딸이자 엄청난 재력가의 자제였습니다. 유진은 성환의 의원에 들어오면서 최신형 레이저 의료기기를 여러 대 들여놓았고 막대한 자본을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나는 유진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특별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파출부 일을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수산시장에 들러 내 하루 일당보다 비싼 커다란 전복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칼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전복을 정성껏 손질하고 성환이 가장 좋아하는 버터구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쁜 찬압에 소고기 마리와 전복을 가지런히 담고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아 포장했습니다. 보온 가방을 품에 안고 성환의 의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의원 로비와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나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원장실이 있는 복도 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원장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낯설고 짙은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유진의 애교 섞인 콧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환 오빠, 나 오늘 입고 온 이 원피스 예뻐? 어제 백화점에서 오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산 거야. 성환이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입었는데 당연히 예쁘지. 집에 있는 촌스럽고 냄새나는 여자 보다가 우리 유진이 보면 내 눈이 다 정화되는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은 채 문틈 사이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성환이 진료 의자에 앉아 있는 유진의 얇은 허리를 양팔로 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성환의 목에 팔을 두르며 성환의 입술에 진하게 키스했습니다. 성환의 손이 유진의 치마 아래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 내 두 눈에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이 아파오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무거운 보온 가방이 손에서 툭 떨어질 뻔했지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장 원장실 문을 발로 거칠게 차고 들어가 두 사람의 얼굴에 전복구이를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가 날 정도로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참아냈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치듯 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바닥에 도시락 가방을 내팽개치고 곧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성환의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거칠게 빼냈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화면 속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성환과 유진이 늦은 밤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환의 차 조수석 서랍을 짐승처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구석에 숨겨진 낡은 차량용 수첩 사이에서 5성급 호텔 영수증과 명품 가방 결제 영수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이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비밀 폴더에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유명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고급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쇼핑백에서 화려한 명품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내가 따뜻한 둥글레 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찻잔을 손등으로 탁 밀어냈습니다. 뜨거운 차 마실 시간 없다. 너 당장 내일 법원 가서 우리 성환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자 시어머니가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너도 눈치가 있으면 돌아가는 꼴을 알 거 아니야. 우리 성환이 병원에 새로 온 유진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말 안 해도 짐작하지? 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저 오빠 의대 다닐 때부터 10년 넘게 식당 일하면서 학비 대고 뒷바라지했어요. 파출부 일하면서 지금도 개원 자금 빚 갚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콧등을 향해 날카롭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무식한 파출부년이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꾸야. 내가 좋아서 우리 아들한테 돈 바친 걸 가지고 언제까지 유세 떨래. 내 수준의 의사 사모님 자리가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소파 위에 있던 두꺼운 깃털 쿠션을 내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쿠션이 내 뺨을 세게 때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악을 썼습니다. 이번에 유진이 아버지가 우리 성환이 의원 들어있는 그 낡은 상가 건물 통째로 사주기로 약속했다. 건물주 사위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앞길 창창한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위자료 한 푼 받을 생각 말고 당장 조용히 꺼져. 나는 쿠션에 맞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기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활화산처럼 분노의 불길이 치솟고 억울함에 목구멍으로 피눈물이 넘어갔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단물만 빨아먹은 뒤 쓰레기처럼 버리려는 그들의 악랄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거대한 분노를 완벽하게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려 빈손으로 길바닥에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낡은 옷자락을 꽉 쥐고 불쌍하게 어깨를 파르르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거처를 알아보고 짐 쌀 시간은 주셔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질척거리면서 불쌍한 척 시간 끌 생각 마라. 딱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짐 안 빼면 내가 용역들 불러서 내년 짐 싹 다 길바닥에 내던져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현관문이 찢어질 듯 거칠게 닫히고 집 안에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내 청춘과 피땀을 갈아 넣어 만든 성환의 병원과 내 자리를 절대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뼈저리게 다짐했습니다. 거실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내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불쌍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며칠 뒤면 빈손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쫓겨날 처지였지만
나는 습관처럼 걸레와 세제가 든 파출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일을 가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내가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를 하러 가는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높은 담장과 뾰족한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대한 정원에는 희귀한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70대 후반의 깐깐하고 괴팍하기로 소문난 독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흰 장갑을 끼고 문틀을 훑어보며 호통을 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파출부를 해고하는 호랑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대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무덤처럼 적막하고 어두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신문을 읽으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계셔야 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깔린 두꺼운 페르시아 융단 위에 할머니가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할머니 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차가운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판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19를 기다리다가는 할머니가 당장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할머니의 깡마른 몸을 내 등에 억지로 들쳐 업었습니다. 맨발로 저택의 거친 현관 대리석 바닥을 내디디며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내려가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내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쓸린 발바닥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언덕 아래를 지나가던 빈 택시를 극적으로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며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처치실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응급실 복도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며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1인실 병동에서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습니다. 내가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확인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이제 좀 살 것 같으세요?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뻗어 내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항상 매섭고 날카롭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흐느끼며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진 줄도 모르고 아무도 안 오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염라대왕 얼굴 보고 있었을 거다. 이 늙은이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내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붓기가 가시지 않은 내 눈가와 핏기 없는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린 얼굴치고는 내 표정이 상갓집게보다 더 처량하구나. 어린 것이 눈에 도끼와 슬픔이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게냐? 늙은이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놔 봐라.
나는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관심에 참았던 감정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며 내 지난 15년의 끔찍하고 처절한 사연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식당 일과 파출부 일로 의사 남편을 뒷바라지한 이야기, 남편과 부원장의 더러운 외도와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과 멸시, 그리고 일주일 뒤 빈손으로 길바닥에 쫓겨나야 하는 기막힌 내 처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할머니의 안색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 기둥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년, 내년이 그렇게 등신처럼 다 퍼주니까 그 버러지 같은 것들이 널 짐짝 취급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질질 짤 시간에 내 손에 피 묻힐 칼을 갈아라. 내가 놀란 얼굴로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내 이마를 툭 찌르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하던 내 집, 그거 내가 어떻게 샀는지 아느냐? 나 평생 경매 바닥에서 닳고 닳아 수백억 대 꼬마 빌딩 수십 채를 굴리는 노인네다. 넌 오늘부터 밀대 걸레버리고 내 밑에서 진짜 돈의 무서움을 똑똑히 배워라. 내 서방 놈과 시애미가 피눈물 흘리며 기어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할머니의 매섭게 번뜩이는 눈빛과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나를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단숨에 건져 올린 거대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어 병실에서 부동산의 생리와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두꺼운 법원 경매책과 지역 상권 분석 자료를 산더미처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을 파고들었고 할머니가 퇴원한 뒤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낡은 상가를 하루에 10km씩 걸어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악성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을 분석하며 내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날카롭고 서늘하게 변해갔습니다. 할머니의 혹독한 가르침 아래 밤낮 없이 부동산 경매에 매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동안 파출부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종잣돈과 할머니가 담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지렛대 삼아 마침내 첫 실전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목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변두리 시장 골목의 허름한 2층짜리 낡은 상가였습니다. 나는 수십 번의 현장 답사와 철저한 권리 분석을 마친 끝에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당당하게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즉시 외관을 말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젊은 감각의 카페와 공방을 입점시켰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죽어있던 상가는 골목의 명소로 탈바꿈했고 건물의 가치는 내가 산 가격의 2배로 훌쩍 뛰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첫 성공의 짜릿함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마법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법원 경매 정보지를 내 앞에 툭 던지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물건이 드디어 사냥터에 나왔다. 제대로 물어뜯을 준비해라. 정보지에 인쇄된 흐릿한 흑백 사진을 본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완의 의원이 새 들어있는 번화가 구석의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정보지를 꽉 움켜쥐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 유진이 아버지가 성환이한테 사주기로 약속했던 그 건물 아니에요? 어떻게 경매에 나온 거죠? 할머니가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집구석이 말로만 허세를 부렸지 막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니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발을 뺀 게지. 내 서방과 시애미는 아직도 그 여의사가 건물을 사줄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더구나. 지금이 바로 그 버러지들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기회다. 나는 할머니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밀하게 입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본인이 소유한 튼실한 부동산 법인의 명의를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완벽한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 경매장에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법원 안은 수많은 입찰자들로 붐볐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매서운 눈으로 입찰표에 금액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집행관이 마이크를 잡고 최종 낙찰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법원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간발의 차이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당당히 호명되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환희에 찬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건물의 명의가 완벽하게 내 법인으로 넘어온 날이었습니다. 나는 구청 지적과 무인 발급기에서 방금 출력된 따끈따끈한 등기부등본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란에 선명하게 찍힌 내 법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거 나를 쓰레기처럼 무시하며 쫓아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스꽝스럽게 따리를 틀고 있는 그 병원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품에 소중히 안고 화장실 구석에 숨어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무릎이 닳도록 헌신했던 억울한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올리고 내 잔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소주잔을 내 잔에 강하게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독하게 마음먹어라. 그것들이 내 발밑에서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꾸나. 내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켜고 빈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매섭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받은 만큼 아니 수백 배로 돌려줄 겁니다. 소주의 쓴맛이 식도를 타고 뜨겁게 넘어갔지만 내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이 입점한 상가의 진짜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환과 시어머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원장 유진의 집안에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낡은 빌라로 찾아왔습니다. 성환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혼 합의서 초안을 탁자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빨리 지장 찍고 끝내자. 유진이 아버지가 병원 건물 매입하시는 대로 곧바로 유진이랑 결혼식 올린 거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빠져. 내가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가라는 이딴 서류에 내가 미쳤다고 도장을 찍어? 내가 당신 병원 차려주느라 진 빚이 얼만데. 성환이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쾅 내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의사 타이틀 덕분에 그동안 밥 먹고 호강하고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식당 종업원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돈을 밝혀.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성환이가 새로운 부자 건물주한테 잘 보여서 병원을 3층까지 크게 확장하기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비 보태야 하니까 내년이 깔고 앉은 이 빌라 전세금 당장 빼서 내놔. 내가 시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내가 그 돈을 왜 줘요? 나한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인데. 시어머니가 거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너 이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용역들 풀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나는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성환의 추악한 밑바닥을 보며 마지막 남은 동정심조차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내가 건물주인 것도 모른 채 새로운 건물주에게 잘 보이려 아양을 떨 생각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환의 의원의 할머니의 지시를 받은 법인 소속 대리인 변호사가 고급 정장을 입고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새 건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며 성환을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성환은 새 건물주가 자신을 좋게 본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성환은 당장 유명 백화점으로 달려가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양주와 홍삼 세트를 바리바리 사들고 왔습니다. 성환이 원장실에서 변호사에게 뇌물성 선물을 안기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아부를 떨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새 건물주 회장님께 제 인사 좀 꼭 전해 주십시오. 제가 3층까지 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이 건물 가치를 확 올려놓겠습니다. 월세도 원하시는 대로 더 쳐드릴 테니 계약 갱신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속을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양주를 밀어냈습니다. 원장님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원장님의 병원 확장 계획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만간 확답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성환은 변호사의 그 모호한 대답을 긍정적인 신호로 완벽하게 오해했습니다. 성환은 들뜬 마음에 즉시 무리한 대출을 끌어모아 수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MRI 기계와 피부과 레이저 장비를 선발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직원들 앞에서 대형 병원 원장 어머니 행세를 하며 아나무인으로 굴었습니다. 나는 대리인 변호사에게 매일 보고를 받으며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쇼를 팔짱을 끼고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으로 못 박았던 일주일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짐을 꾸려 내가 살던 신혼집 현관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무식한 년은 이제 꺼져.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나는 시어머니의 그 폭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을 수 없는 짜릿한 희열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내가 위자료 포기 각서까지 깔끔하게 작성해 넘기자 성환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환희가 번졌습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며 그들을 향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너무도 쉽게 물러나자
시어머니와 성화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는 성환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환의 병원에 새 건물주의 대리인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불쑥 찾아갔습니다. 성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변호사를 반기며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확장 공사 인테리어 도면을 다 뽑아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언제쯤 결제를? 성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내용 증명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차갑게 던졌습니다. 원장님, 안타깝지만 회장님께서 병원 확장안을 전면 반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즉시 퇴거명도 요구서입니다. 성환의 턱이 덜덜 떨리며 바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니. 지난번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변호사가 차가운 눈초리로 성환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님께서 건물 전체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원장님의 병원은 더 이상 이 건물에 존속할 수 없습니다. 법적 유예 기간이 끝나는 즉시 짐을 빼주셔야겠습니다. 성환이 내용 증명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미친 듯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서류에는 퇴거 명령뿐만 아니라 성환이 그동안 옥상 창고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달치 밀린 임대료에 대한 살인적인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져 성환이 당장 물어내야 할 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성환의 다리가 풀리며 진료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 건물주와의 재계약을 확신하고 수억 원을 들여 선발주한 의료 장비들의 위약금이 성환의 목을 당장이라도 조를 기세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부원장 유진이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성환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패대기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미쳤어? 당장 내일 쫓겨날 건물에다가 내 돈으로 그 비싼 기계들을 덜컥 계약해? 나 오빠 같은 무능력한 사기꾼한테 더 이상 투자 못해. 우리 파혼해. 유진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성환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우리 새 건물주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차린 병원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장이에요.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변호사가 매몰차게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정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 번호로 직접 회장님께 연락해 보시죠. 물론 전화를 받아주실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변호사가 횡하니 나가버린 원장실에는 처절한 절망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성환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름이나 직함 없이 오직 휴대폰 번호 11자리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성환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마트폰의 번호판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질수록 성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성환이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건물주 회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세도 2배로 올리고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병원만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환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저번에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까지 깔끔하게 드렸는데 왜 또 전화를 하셨어요?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실까? 무식한 파출부가 산 건물이라 수준 떨어져서 당장 짐 빼고 싶으신 건가? 아, 위약금 갚느라 짐 뺄 돈도 없으신가? 성환이 핸드폰을 든 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였어? 내가 어떻게 이 건물을 사? 말도 안 돼. 당장 너 어디 있는지 말해. 나는 성환의 악을 쓰는 소리를 여유롭게 들으며 통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성환과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내가 머무는 건물 최상층 법인 사무실로 미친 듯이 쳐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사장실 문을 열어젖힌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나를 본 시어머니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성환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그 유진이라는 년한테 홀려서 내가 눈이 멀었던 거야.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당신 돈 많으니까 그깟 기계값 다 갚아줄 수 있잖아. 내가 구두코로 성환의 손을 차갑게 밀어내며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누가 내 여보야? 어디서 버러지 같은 게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넌 내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던 기생충일 뿐이야. 시어머니가 내 발등에 입을 맞출 듯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 아니 회장님, 내가 죽일 년입니다.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귀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몹쓸 짓을 했어요. 제발 우리 병원만은 살려주세요. 내가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하며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뭐해? 당장 이 쓰레기들 끌어내. 내 건물에 잡상인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건장한 경호원들이 성환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비명과 절규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다 이내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성환의 병원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사 면허마저 정지될 위기에 처한 성환은 빚쟁이들을 피해 시골의 허름한 요양병원 페이닥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성환의 빈털터리 실체를 알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혼을 선언하고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쓰러져 성환이 일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누워 평생 치매 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독하게 무시했던 무식한 파출부의 발밑에서 영원히 기어다니는 처절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내 소유가 된 그 상가 건물 1층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내 이름을 딴 고급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 아래 부동산 사업도 날로 번창하여 4명이의 건물은 어느새 새 채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내 건물의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시원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끈해진 내 두 손을 펼쳐 햇살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굳은 살은 모두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진리를 내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나의 과거는 끝났고
이제 완벽하게 승리한 나의 찬란한 인생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짓밟혔던 지난 15년.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남의 집 화장실을 맨손으로 닦으며 바쳤던 제 청춘은 결국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식한 년은 꺼져라며 쏟아내던 시어머니의 독설과 저를 외면하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가끔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을 때 저는 오히려 도끼를 품고 일어섰습니다. 억울함에 흘렸던 피눈물은 저를 더 강하고 차갑게 단련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절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남을 밟고 올라선 허영심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고 정직하게 땀 흘려 쌓아 올린 굳은 살은 언젠가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어 내 삶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무시와 폭언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